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측백나무과의 편백하고 화백, 이 두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나무 다 측백나무과이기 때문에 측백이죠. 측백하고 편백하고 화백, 다 이름도 셋 다 비슷한데 특히나 편백하고 화백, 이 두 나무는 잎의 모습도 아주 비슷하고 나무의 모양도 비슷하고 두 나무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나무의 사진을 펼쳐서 두 나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산에 올라가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이 산에서 나무에서 나와서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준다. 근데 그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편백이라고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편백에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서 우리들을 기분 좋게 하고 머리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하는 것이 피톤치드라고 하는데, 이 피톤치드는 편백에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편백뿐만 아니라 화백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화백에도 많이 있어서 화백에도 피톤치드가 많이 있고 편백에도 피톤치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소나무 같은 데도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이 편백과 화백은 편백은 주로 남쪽 지방에 많이 살고 있죠. 요거 두 나무 다 편백이나 화백이나 두 나무 모두 다 일본이 원산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오래전서부터 자라고 있는 게 바로 편백과 화백인데, 이 편백은 주로 남쪽 지방,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 지방,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쪽에 많이 살고 있는 게 편백인데 반해서 화백은 추위에 강한 나무입니다.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서울지방을 비롯해서 중부지방에, 중부 이북에 화백이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화백은 중부지방에서 많이 살고 있고 편백은 아래쪽에 따뜻한 지방에 많이 산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편백은 좀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있지만은 화백은 습기가 많은 곳에 잘 자란다 하는 이런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무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암꽃과 숫꽃이 한 나무에 달리는 암수 한 그루죠. 암수 한 그루인데 꽃이 이런 모양으로 달리는데, 이 모양이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있고 요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요 가지가 이렇게 가는데 또 갈라져서 가지가 나타나는데 가지의 끝에 이렇게 꽃차리가 달린다. 이것이 바로 숫꽃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꽃이 한 개의 숫꽃이 핀 게 아니라 숫꽃이 여러 개가 피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숫꽃 하나라고 하지 않고 숫꽃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숫꽃 이삭이 달리는데, 숫꽃 이삭을 자세히 보면 숫꽃 이삭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여기 동그란 이런 초록색 부분이 이렇게 동그란 것이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인편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비늘조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편의 인자는 생선의 비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선의 비늘처럼 생긴 이러한 잎이 요것이 바로 우리들은 비늘조각이라고 하는데, 요 비늘조각 한 개 한 개의 가장자리에는 주위에는 여기 빨간색의 요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요 빨간 점으로 보이는 요것이 바로 꽃밥입니다. 숫꽃의 수술의 끝에 있는 꽃밥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초록색의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조각 주변에 4개 내지 5개의 꽃밥이 이렇게 둘러싼다. 이러한 형태로 이것이 숫꽃 하나, 그리고 여기도 또 숫꽃 하나, 또 여기도 숫꽃 하나 해서
숫꽃이 몇 개가 모여서 숫꽃 이삭을 이룬다. 그래서 이것을 숫꽃 이삭인데 이것은 가지의 끝에 달린다. 그래서 이 가지도 가만히 보면은 가지가 있는데 가지를 잎이 초록색의 잎이 뒤덮고 있죠. 초록색의 잎을 뒤덮고 있어서 가지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잎이 덮어버리고 있는데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인엽이라고 하죠. 인엽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인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비늘잎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인자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생선의 비늘의 잎이다 해서 우리말로 비늘잎이라고 하죠. 이러한 비늘잎들이 가지를 뒤덮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요 숫꽃을 봤는데 지금 이번에는 암꽃을 보면 암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의 끝에 암꽃 이삭이 이렇게 지난해 가지의 끝에 달린다. 이렇게 가지의 끝에 암꽃 이삭이 이렇게 달리는데 요 나무는 암수가 한 그루이기 때문에 각각 가지의 끝에 숫꽃 차례가 달리는 가지가 있고 이렇게 암꽃이 달리는 가지가 따로 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의 끝에 꽃이 달린다 하는 이런 특징은 요 편백뿐만 아니라 화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백의 꽃도 편백의 꽃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지의 끝에 숫꽃 이삭이 달리고 숫꽃 이삭에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초록색이 아니라 이렇게 진한 갈색, 검은 갈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의 비늘 조각이 있다.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이 이렇게 비늘 조각이 하나, 여기도 비늘 조각이 하나, 여기도 비늘 조각이 하나, 이렇게 해서 비늘 조각의 숫자만큼 숫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숫꽃 하나, 여기 숫꽃 하나, 여기 인편 비늘 조각이 있는 만큼 숫꽃의 숫자가 있는데 비늘 조각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주위에는 5개에서 10개의 꽃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밥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비늘 조각 하나에 꽃밥을 이렇게 합해서 이것을 숫꽃 하나, 그리고 여기도 숫꽃 하나, 요 위에도 숫꽃 하나, 이렇게 숫꽃이 모여서 숫꽃 이삭을 이룬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편백이나 요 화백이나 똑같습니다. 화백이나 똑같은데 암꽃 차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지의 끝부분에 암꽃 차례가 이렇게 달린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편백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 편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이걸 히노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 히노키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 일본에서 요 나무가 일본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히노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은 이 목재를 히노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줄기에서 나오는 목재를 히노키라고 알고 있어서 히노키 이 나무의 목재는 습기에 아주 강합니다. 습기에 강하고 잘 썩지를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의 목재로 주로 이제 목욕탕 같은데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사우나실이 있는데 그 사우나실의 목재를 이 나무로 하게 되면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뒤틀리지도 않고 튼튼하게 오래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히노키로 만든 히노키라고 하는 편백의 목재로 만든 나무를 아주 최고 품질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히노키로는 잘 알고 있는데 편백이라고 하면 히노키하고 편백을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데 히노키는 편백의 일본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편백과 화백은 조금 전에 꽃이 똑같았죠. 이 꽃이 가지의 끝에
숫꽃에 이삭이 있고 암꽃에 이삭이 달린다 하는 이러한 꽃을 피워서 똑같이 화백이나 편백이나 똑같은 꽃을 피고 있는데 두 나무는 잎에서 차이가 납니다. 잎을 보고서 편백인지 화백인지를 구별을 하게 되는데, 우선 화백의 잎을 보면 화백의 잎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요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에 요 곁가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곁가지라고 하고, 요게 길게 옆으로 펴지는 것을 원가지라고 하죠. 원가지가 있고 곁가지가 있는데, 원가지는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죠. 대개 원가지는 중심줄기에서 원가지는 수평으로 이렇게 땅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벌어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편백이나 화백이나 똑같습니다. 편백이나 화백이나 똑같은데, 거기에서 곁까지는 이렇게 좀 늘어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요 잎을 보면은 잎은 모두 다 비늘 모양을 하고 있다. 인편상이다. 그래서 비늘 생선의 비늘 같은 비늘의 조각 같은 모양이다 해서 비늘 모양이라고 하는데, 요것은 우리가 이 노간주 나무 같은 데서는 요 잎이 뾰족했죠. 뾰족한 침엽수, 소나무는 침엽수인데 요것은 침엽수가 아니라 바늘잎이 아니라 이것은 비늘 모양이다 하는 이런 비늘 모양의 잎만 가지고 있고 바늘 모양의 침엽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잎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돼서 잎의 끝이 아주 뾰족하죠. 이렇게 잎의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 화백입니다. 화백인데, 거기에 비해서 편백의 잎을 보면은 편백의 잎의 끝은 동글동글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이렇게 보면 동글동글하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은 잎의 끝이 동글동글한 데 반해서 화백의 잎의 끝은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하다.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하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면 하얀 이런 뭐가 보이는데, 이게 모양이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요 흰색 부분, 요 흰색 부분이 나비가 나비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숨구멍줄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기공선이라고 합니다. 기공선이라고 하는데, 요 하얀 줄이 바로 요 식물이 숨을 쉬는 구멍이다. 숨을 쉬는 구멍이다. 근데 요 숨을 쉬는 구멍이 여러 개가 모여서 줄 모양을 하고 있다. 줄 모양으로 요 구멍들이 쭉 모여 가지고 이렇게 줄 모양을 해서 이러한 나비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그러니까 요 하얀색의 요 부분을 현미경으로 보면 많은 구멍이 모여 있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숨구멍줄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비 모양을 하고 있으면은, 이러한 나비 모양을 하고 있으면은 화백이라고 하죠. 화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편백은 숨구멍줄이 나비 모양이 아니고 이런 모양입니다. 좀 특이하죠. 이렇게 Y자 모양을 닮았다. 요거를 표현을 이렇게 Y자 모양을 닮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Y자 모양이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Y자 모양의 형태의 숨구멍줄을 가지고 있다. 숨구멍줄을 가지고 있는데, 요 하얀색의 흰색 요 줄이 바로 숨을 쉬는 숨구멍들이 이렇게 하얗게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구멍이 바로 요 숨을 쉬는 구멍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피톤치드가 나오게 되는데, 요 피톤치드가 나오는 숨구멍줄이 이렇게 좁고 Y자형으로 이렇게 깊이 파져 있는 이러한 형태의 숨구멍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편백인데, 비해서 화백은 나비처럼, 나비가 날개를 편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있어서 요 숨구멍줄이 숨구멍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바로 화백이죠. 그래서 피톤치드가 발생하는 양이 화백이
사진으로 봐서는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요 화백이 오히려 편백보다가 피톤치드가 더 많이 나와서 사람들의 머리를 맑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화백이 더 많은 피톤치드를 배출을 해줘서 사람의 머리를 맑게 해주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화백의 숨구멍줄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때문에 화백이 훨씬 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톤치드 하면은 편백숲을 찾아가기 바쁜데 오늘 요 내용을 들은 사람은 편백숲보다는 오히려 화백숲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잎의 모양에서 화백과 편백은 뚜렷하게 차이가 났지만은 열매 모양에서도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열매 모양에서 뚜렷하게 차이 나서 요 화백은 중부지방, 서울지방에 많이 살고 있는 요 화백은 보면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 열매를 우리들은 구과라고 하죠. 한자로 구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솔방울 열매라고 합니다. 요 솔방울 열매의 요 한 개의 지름 크기가 한 개의 지름이 6mm 정도로 편백보다가 작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6mm밖에 안 되는 작은 열매를 맺는 것이 화백인데 거기에 비해서 편백은 6mm보다는 훨씬 큰 10에서 12mm 정도의 동그란 솔방울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화백은 6mm였는데 편백은 12mm이기 때문에 열매 굵기가 2배 정도로 굵다. 2배 정도로 굵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편백이고 화백은 그 편백 열매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나무는 차이가 있고 두 나무에 여기에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여기 요 부분이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갈라져서 터지게 되는데 요 터진 요 틈 사이에서 이런 씨앗이 나오게 되죠. 씨앗이 나오는데 요 씨앗은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씨앗은 요 부분이겠죠. 여기 이렇게 있는 부분이 씨앗인데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날개를 양쪽에 가지고 있는데 요 날개의 너비가 이렇게 넓은 것, 씨앗에 비해서 날개의 너비가 넓은 것이 바로 화백인데 거기에 비해서 편백은 씨앗의 너비에 비해서 씨앗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씨앗의 너비에 비해서 날개의 너비가 좁다 하는 날개가 화백보다 좁다고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